자, 조금 전에 우리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영상을 듣고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영상 정보를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정보란 이미지, 음성, 소리, 문자를 하나의 주제로 엮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글은 여기에서 여기에 속하죠. 문자. 그죠? 말은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여기에 속하고, 이걸 다 묶어서 하나의 주제로 엮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 정보가 구성되는 걸 보시면, 자, 크게 세 개예요. 첫째, 재료라고 그럴게요. 자,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자, 영상 재료 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네, 이미지, 음성, 소리, 문자. 예. 바로 이거죠. 음성, 소리, 문자, 그림입니다. 자, 주제는 당연히 재료를 엮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핵심이 있고, 설계는 연결 설계, 강조 설계, 흥미 설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창조적 설계를 말하고,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저자가 말하는 그냥 설계 그대로를 가면 되겠죠. 이건 따로 정리할게요. 분석 설계라고 하나 해보고요. 그 다음에 창의 설계 하고, 이건 창의 설계할 때 쓰는 겁니다. 분석 설계는 내용적 설계, 내용 안에 들어있는 설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뭐 하기는 어렵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네, 연결적 설계에는 동료 포함 인과 대립이 있고, 강조적 설계에는 비교, 논리, 설명, 예시가 있고, 흥미 설계에는 유머, 유익, 질문, 이런 형태의 설계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알고 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정보들을 내가 설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설계를 찾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 설계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사전 정보 확인, 영상 후기나 제목이나 설명을 보고 이제 정보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1차 수집, 2차 수집. 정보 설계를 완성합니다. 핵심 정보를 제목화시키는 거 알죠? 장면 1의 핵심어, 2의 핵심어, 3의 핵심어. 장면 1도 어떻게 구성되나요? 장면 1이 하위 장면을 이렇게 나눕니다. 장면 1 안에는 재료의 내용과 재료의 배열과 재료의 가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빠졌습니다. 장면의 하위 장면 재료가 있죠. 그러면 재료의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재료의 내용이 아까 음성, 그림, 문자, 소리,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담기고 나머지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정보를 패턴화 시키는 게 마지막 우리가 정보 패턴화 있죠. 구성 패턴화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정보 개요를 작성해서 이 작품의 이해, 감독의 이해, 의견의 이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사수함의 힘을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전 정보는 우리가 뭐 딱히 뭐 적을 건 없으니까 그냥 영상 제목만, 사소한 것의 기적, 인간의 두 얼굴, 그 다음에 제목이 뭐였죠? 사소한 것의 힘. 네, 이렇게 해놓고 뭔지 대충 짐작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영화 같으면 미리 읽는 뭐라고 그러죠? 시놉시스? 예,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자, 정보 수집입니다. 자, 1차 수집. 수집을 할 때 이렇게 수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내용 중심의 수집을 하는데 사실 영상은 장면 중심 수집입니다. 여기 나가죠. 한 장면은 결국 이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림을 보면 여러분 보셨던 거니까 제일 먼저 쓰레기 투기 장면이 나옵니다. 일부러 하는 투기죠. 그 다음에 음성으로는 쓰레기 투기에 대한 말로 설명이 되고, 소리로는 생활형 소리하고 음악형 소리가 나와요. 이거 전혀 안 들렸죠? 소리 있었는지 모르죠? 네, 전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소리들이 다 났었는데 음성 말고 말이에요.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문자는 아예 없으니까 빼고요. 그럼 쓰레기 투기 장면에서는 쓰레기에 쌓인 골목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음성으로는 쓰레기 봉지를 투기하고 카메라로 관찰을 시작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장면 1이 시작됩니다. 장면 2는 다시 펼치면 투기의 증가, 그죠? 어둠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투기자 인터뷰가 들어가고 해설자, 1번을 그냥 놔두고 1번 수집은 2차, 이게 좀 더 보강된 수집이니까 이걸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레기에 쌓인 골목에서 쓰레기를 버린 실험자가 투기를 합니다. 음성으로는 쓰레기 봉지를 투기한다고 얘기하고 카메라로 관찰을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활용 소리가 나고, 생활용 소리라는 말은 뭐죠? 지나가는 자동차, 주변 정지역 소리 이런 거 다 납니다. 그 다음에 음악형 소리는 장면 전환 시 투기 후 카메라 관찰할 때, 앞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요. 이 쓰레기 봉투 하나가 이곳을 어떻게 자, 지금까지는 생활형 소리만 나죠. 만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음성, 이제 배경음악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아예 인지가 하나도 안 됐어요. 예.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이제 전문가가 되면 이런 게 다 인지가 돼요. 영상 하나를 딱 볼 때 영상에는 카메라가 요소가 있고, 피사체가 있고, 촬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이 있고, 사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다 촬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글보다는 영상이 훨씬 더 인간의 사고를 뛰어나게 개발시켜 줍니다. 글은 하나의 변수지만 영상은 4개의 변수예요. 거기다가 영상 촬영자까지 들어가게 되면 수십 가지의 변수가 나와요. 그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글이 지금까지의 의사소통 도구로서 역할을 했다면 다음 시대는 영상이 그 역할을 할 건데, 그것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정보 전달의 역할로 쓰이는 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인간의 사고를 증진시켜주는 도구 역할입니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져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영상을 볼 때 내용이 정말 잘 이해됩니다. 글로 읽을 때는 정말 이해 안 되거든요. 영상을 보면 정말 겁나게 잘 이해돼요.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이해되는, 이럴 때 뭐라고 불러요? 영상을? 바보상자라고 불러요. 왜 바보상자인 줄 아세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점점 천재가 돼가고, 엄청 이건 뭐 글 쓰는 거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겁니다. 책 한 권 쓰는 데는 뭐 1,000만 원 들고 2,000만 원 들지만 영상 한 편은 뭐 억대예요. 보통 달라요. 사람 쓰이는 것도 다르고, 혼자 하는 거고, 책 쓰는 건 혼자 하지만 이거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붙어서 하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없어져요? 머릿속이 없어져요. 생각 안 해도 다 이해돼요. 그래서 TV를 바보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TV를 진짜 활용해 볼까요? 자, 초등학교 3학년이 계속해서 유아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만화를 본다. 1년, 2년, 3년, 4년. 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 유치원 교사들 보면 좀 그 유아티 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유치원 걸 계속 보면요, 그렇게 바뀌어요. 사고가. 그런데 이제 똑같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는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천재가 되는 과정이죠. 보는 장면에서 지금 이런 분석 방법을 씁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나?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나?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나? A 장면, 씬이 지금 씬 1, 씬 2, 씬 3에서 뭐 장면이 쑥 나올 텐데, 씬 1의 장면은 전체 주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거기에 나오는 이미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었나? 그리고 거기에 나는 나레이션은 그 이미지에 맞는 나레이션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소리는 왜 이 소리를 썼는가? 여러분 공포 분위기 소리하고 그죠? 네. 밝은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 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 음악 하나 또 고르려면 얼마나 또 시간 걸려요. 그죠? 또 저작권 문제 따져야지. 이 모든 문제를 그 한 장면을 만드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영상을 분석적으로 보는 사람은 PD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도달하고 사고가 중요한 건 애니메이션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 애니메이션일수록 더 개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유아형일 때 더 어려워. 예, 더 어려워요. 그래서 더 쉽게 만든 것을 분석할수록 더 똑똑해져요. 앞으로 여러분 아이들의 머리를 어떻게 개발하고 싶어요? 예. 지금과 같은 학교에서 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그야말로 과거 유물입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꾸고 그리고 도구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보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번 시작하면요,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영화를 딱 보고 있으면 저 카메라 앵글을 위에서 내리 비추는 거 보니까 지금 주인공을 아주 억압받는 상태에 놓으려고 지금 작정했군. 예. 감독이 찍고 있는 의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게 꿈의 학교 때 썼던 방식입니다. 보세요. 저는 상당히 일찍 이 부분을 인식을 했어요. 영화학습 계획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고 여기 있더라. 어디다 놨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찾기 못하겠는데 여기를 재료, 여기를 촬영 의도, 여기를 제일 왼쪽은 이제 구성.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재료를 수집하다가 지금까지 얘기는 영화의 촬영 배경이네. 그러면 촬영 배경이 딱 쓰여지죠. 그러다가 촬영하는 기법들이 나와요. 그럼 기법이 나오면 여기서 보면 촬영 기법, 그리고 촬영 기법의 의도들이 옆에 기록됩니다. 1시간 반 동안 다큐를 보는데 타이핑 속도가 보통 500타 이상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걸 정리해 나가죠. 진짜 옆에서 보면요, 기함을 해요. 그냥 끝나자마자 영상 한 편이 그냥 완벽한 파일로 분석이 돼요. 이런 실력들을 구축하는 게 바로 이제 제가 원했던 목표죠.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요소, 영상은 우리의 삶의 요소가 되게 가깝거든요. 소리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글도 있고, 말도 있고. 이런 형태로 분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찾으면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장면 2는 투기의 증가가 되죠. 어둠이 시작된 상황이고 쓰레기 투기자가 출연하고 투기자에게 대해 인터뷰를 하고 투기자가 회수하고 상황의 해설자 설명이 나오죠. 사람보다 상황이 문제다라고 얘기해주고 투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투기 현황 안내를 해주면서 투기자 인터뷰를 진행해서 이거는 이제 음성 쪽이죠. 투기 원인을 설명합니다. 상황에 대한 투기다. 도덕과 근보다 상황이 문제다. 문제 해결 대안으로서 상황으로 투기 예방안을 만들어보자 해서 소리는 배경음악, 생활용 음악,
그 다음에 문자는 제목에다가 사소한 것이 상황을 바꾼다라고 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장면 3이 나오죠. 장면 3에는 이제 화단 설치 실험이 들어가죠. 쓰레기 장소 소개, 불편 인터뷰, 해당이 화단 설치하고 경고문 제거하고, 사람 예측 인터뷰, 해결 불가 예상, 투기자의 반응, 버리지 않는 투기자들, 다시 가져가는, 버리지 않는 투기자들, 버리고 다시 가져가는 투기자들, 전문가의 상황 해설, 실험 결과에 대한 의견, 실험자의 의견, 작은 상황의 변화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시민들의 의견, 믿을 수 없는 표현, 이전과 달라진 모습 인정, 전문가 의견, 세상의 동력은 일반적 사고, 여기가 일반적 사고는 세상의 동력에서 일반적 사고, 이거를 상식적이라고 할게요. 상식적 사고는 큰 힘의 필요. 그런데 실제적 사고, 실제적 원리죠. 실제적 원인, 변화를 시키는 실제적 원인은 작은 힘의 집합. 이거는 원인. 네,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단 설치 실험, 이건 이제 음성입니다. 음성에 관한 내용이니까 음성과 여기는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미지하고 음성이 계속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요. 소리는 배경과 생활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장면 1, 2, 3에 대한 얘기예요. 훨씬 낫죠? 그죠? 예. 안 그러면 이 전체를 못 잡아내요. 분명히 네 가지 요소가 막 펼쳐서 중복되고 결합되고 막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 설명 정보밖에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여러분 데생이라고 그러나요? 그림 뭐 보고 사물 보고 따라 이렇게 그리는 거. 그걸 하다 보면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세밀한 걸 자꾸 보게 되죠. 영상 설계를 하다 보면요, 엄청 이 시선, 다시 말해서 우리 안목이 세부적이면서 나누어 볼 수 있고, 분석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 막 그냥 같이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했던 그 인천에 그 교사 한 분은 지금 페이스북에 계속 영상 설계한 거를 올려요. 너무너무 효과적이에요. 학습에서 써보니까 학생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완전히 그냥 단순간에 바뀐답니다. 자기도 영상 설계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막 올리곤 하는데,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설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사소함의 힘. 이제 오늘은 이게 전체상을 보여주고 다음 주에는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같이 이제 영상 틀어놓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가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사소함의 힘을 보면 좀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됩니다. 실험 배경. 쓰레기 무단 투기에 경고판 유명 무실, 단속의 효과 소실. 실험 목적은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재패턴화 시킨 거죠. 아까 장면은 그냥 있는 장면을 그대로 데이터 수집용으로 가져갔다면, 이제는 전체를 하나의 주제를 놓고 실험했던 그 과정들을 처리하는 거죠. 자, 실험 장소, 서울의 한 주택가. 그 다음에 선행 실험을 이제 실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험 개요하고 이 세 개를 묶었을 수 있죠. 자, 이러면 실험 개요, 그 다음에 선행 실험, 차후 실험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선행 실험에서는 다시 실험 방법, 쓰레기 봉투 투기, 진행 상황, 계속된 무단 투기, 실험 결과, 많은 쓰레기 대미, 실험 결과 분석, 행동에 관한 요소로서 도덕 규범 상황보다는 상황이다. 한 사람이 여긴 것이 계속 다수가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된다. 준법과는 무관하다고 인과관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예방 실험이죠. 실험 의도는 사소한 것을 이용해서 역발상으로 접근합니다. 역발상으로 접근해서 실험 대상지를 아름답게 변화 유도하는 겁니다. 실험 방법은 작은 하단 만들고 경고문 떼고 비밀리 CCTV 설치합니다. 사전 반응, 동네 지역 주민들의 냉담한 반응. 그렇죠? 그 다음에 진행 상황, 버린 쓰레기 회수, 무단 투기가 사라짐.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변화 형태, 변화 요소, 실질적 요소,
착각된 요소. 이게 생각 못한 사소한 것, 착각된 요소, 엄청난 돈, 시간, 투자. 아까 그 어떤 사람이 변화 결과를 사소함의 힘, 사람들의 반응.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시면 또 여러분이 하는 뭐 명칭을 써서 뭐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거. 네. 자, 이거를 하나를 제가 모델로 드릴 테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집에 가서 이번에 영상 설계를 하는 거죠. 그쵸? 예, 이거 한번 하고 나면요, 정말 여러분이 평생에, 야,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애들이 빨리 바뀔까. 예. 그야말로 보는 안목 자체가 어른을 넘어섭니다. 저는 이미 다 해봤던 얘기니까 제가 영상 학습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정보 개요를 마지막에 정리해야 되죠. 자, 주제 문장 써야 되고, 작품 이해, 그죠? 감독 이해, 그 다음에 의견 이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주제 문장을 해볼까요? 자, 주제 문장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배우고요. 사소한 변화가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다 라고 그냥 크게 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예. 주제 문장 됐고요. 그 다음에 정보 요약은 이 설계를 가지고 요약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감독 주장부터 해보겠습니다. 주장을 말하기 전에 순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의도, 목적, 주장으로 바꿉니다. 자, 의도를 쓸 때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죠? 감독은 이렇게 하죠. 제작했다. 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누가 해도 비슷하게 나와요. 자, 감독은 제작했다. 우리 젖을 우대했을 때 저자는 이 글을 썼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저기에도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제작했죠. 작은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예. 작은 것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의 반대로 왜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배경이죠. 반대 생각이죠. 떠들지 마. 그러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떠드는 상황이잖아요. 작은 것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으면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변화를 유도하기. 나쁜 일,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하는 게 엄청 큰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와, 저거 나는 못해. 근데 작은 거 하나 바꿔주면 실은 우리 양자 세계 중에 하나만 없애도 그냥 물질의 세계가 다 붕괴돼 버리는 것처럼, 그죠? 네, 큰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에 생각의 문제를 큰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바꾼다는 것을 그럴까요? 그냥 상위 개념으로 갑시다. 그러면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해 작은 것의 힘을 보여주려고 이 영상을 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의도가 됩니다. 조금씩 여러분 바꾸셔서 쓰시면 돼요.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도를 만들 때는 항상 감독은 뭘 했는데 왜 했냐? 뭐 하려고 했다? 그러면 인과의, 그죠? 결과의 원인의 원인,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이게 의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제작 목적은 어떻게 기록이 되냐? 감독은 제작 희망한다. 뭘 희망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전 영상을 보고 작은 것이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뭘 희망할까요? 감독이 사람들이 세상 어떤 일이든 정말 작은 힘을 투입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어떤 일이든 변화에 참여하도록. 그게 끝날까요? 자, 감독은 사람들이 변화에 참여하기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거하고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 이 목적은 어떤 거냐면요. 변화에 참여하기를이 사실이야.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희망을 가져보세요. 어떤 변화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목적으로 가는 거야. 요게 의도는 과거를 가지고 온다면 이거는 미래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에 참여함으로 그렇죠? 예, 참여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이러면 이제 목적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꼭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가 사실적인 변화, 목적하는 거, 사실적인 여기서 의도, 작은 것의 힘, 어떤 거죠? 사람들이 변화하면, 사람들이 작은 것을 실행하면 변화된다. 예. 요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도에서 나온 뒷부분을 이리 끌어들이고, 이걸 기준으로 희망을 말해야 돼. 그러면 목적이 돼요. 예, 이렇게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쓰는 법을 가르쳐주면, 어떤 경우에도 의도 목적을 정말 저자처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주장을 말하면 되겠지, 이제. 주장은, 감독은 주장한다죠. 자, 그럼 뭐가 궁금해요? 무엇을이죠. 예. 그럼 이제 이거는 주제하고 거의 유사해집니다. 설명글은 주제하고 유사하고, 논설글은, 논증글은 좀 다르죠. 주장이 앞에 내용이라면, 주제는 사실 데이터를 말하니까 좀 다르긴 한데, 감독은 작은 힘을 활용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감독 이해입니다.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요소가 필요해서 좀 뺐습니다. 어떤 거냐면 영상 분석이에요. 영상 분석에는 뭐가 있냐면 화면 분석, 촬영 분석, 그 다음에 각도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상에서 아주 중요해요. 예, 조금 전에도 나온 영상에서 첫 번째 영상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요 효과. 예. 지금 방금 이 내용이 어디 거예요?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전체로 중간중간 커트를 해가지고 그냥 전체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효과는 뭐 때문에 하냐 이거죠. 우리는 이거를 금방 지나갔지만 머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머리는 기억하고 있다가 그 장면이 나오게 되면 얘가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에 대한 이해도를 뒤로 가서 다시 한번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전혀 여기서는 연결고리가 없죠. 연결고리가 없는데 뒤로 가면 연결고리가 형성되면서 내 머리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선정보 제시를 통한 선정보 제시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어떤 효과들이에요. 절대 영상 한 장 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는 통제된다 안 된다? 통제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죠. 개 한 마리 지나가면 틀림없이 그 개는 5씬 뒤에 나가서 주인공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절대 영상에서 나온 거는 그냥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한 장 찍는데 돈이 얼마인데 거기에 아무거나 나오겠어요? 네, 그래서 영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분석이 있는데 그는 이번에는 다루지 않고 영상만을 또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또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때 같이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의견 수집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해봤었는데 느낌, 발견, 그 다음에 계획, 질문, 네, 이렇게 4가지로 수집을 합니다. 현재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오는 총체적인 요소가 이 4가지입니다. 이런 걸 찾아내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다 최종 종합하고 나니까 요 4개의 요소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의견의 전체 상이더라. 예. 그럼 다시 느낌은 어떻게 펼치죠?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예, 슬픔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단계로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기쁜 거냐. 공감, 호감, 애정, 그 다음에 감동, 감탄, 감사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쁨의 정도가 이제 올라가는, 그 다음에 슬픔의 정도가 올라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쁨의 정도는 하나밖에 안 나오죠. 오늘 이거 보고 어땠니? 기뻤어요. 어느 부분이 어디서 어느 정도 기뻤니? 그러면서 제시해 주죠. 공감, 호감, 감동, 감탄. 정말 감탄이었어요. 감탄. 그럼 어떤 부분에서 감탄했니? 라고 물으면 이 영상의 핵심에서 감탄을 하거든, 다. 그럼 이제 이 작은 그 화단 하나가 그렇게 많은, 생각해 보세요. 막 거울도 붙이고 막 이 간판도 붙이고 별짓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동안. 그런데 핵심을 못 잡은 거지. 그죠? 그럼 이 영상에서 나는, 이 영상에서 말한 거는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발견했냐?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안 됐잖아. 근데 돈도 얼마 안 드는 이 작은 노력이 이 엄청난 일을 나타냈구나.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해결? 방법이 잘못된 거죠. 예. 그럼 나는 이걸 발견한 거야. 예. 여기서 감탄했다. 그건 정작 저작 그 감독이 촬영하는 의도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이건 발견에 해당되는 또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 의식을 같이,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떤 대상이 소유화 된다는 그 인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행동한다. 인간은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이제 발견이죠. 예. 소유의식의 가치. 그 다음에 기쁨은 감탄. 예. 슬픔이 뭐였냐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자꾸 뭐가 안 된다고 나무라기만 했는데 이게 상황을 너무 생각을 않고 그냥 아이의 문제로만 봤다. 그럼 후회죠, 이거는. 그러면 후회 정도에서 후회라는 개념으로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아이가 실행하는 상황 변화보다 아이의 잘못으로 여긴 오류, 발견, 후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다시 한번요. 사소한 의미에 대해서 네. 슬픈 부분으로 갑자기 아이가 나와요. 잠깐 들으세요. 의견이라는 거는 내 생각이에요. 이때부터는 창조적인 게 나올수록 좋은 거지. 위에 있는 거 갖다가 쓰면 또 얘들 맨날 생각했잖아. 이수인 장군은 훌륭했다. 그거는 자기의 의견보다는 계속해서 그 같은 맥락으로만 가요. 그래서 이제 이 느낌들은, 그래서 여기서 의견 수집해서 이 수집된 정보를 이게 본문에서 내가 확장하는 만큼 창조적인 글이 여기서부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핵심에 대한 건 이미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이미 다 나왔어. 이거 다 했다니까요. 그랬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어떤 느낌을 가졌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다. 또 감탄에서 이런 느낌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핵심을 중심으로 가는 것을 여기서 보면 이제 아이가 실행한 상황 변화보다 아이의 잘못으로 여긴 오류였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본질은 어떤 거였어요? 아까 그렇죠. 상황을 바꿔줘야 되는데 괜히 그 지역 사람만 나쁘다고 했던, 그래서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아이를 해결 못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유사적 측면으로 해서 끌어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열고 그 다음에 계획을, 그러면 나는 옳지. 이번에 내가 아이 대상 실험을 해야 되겠다. 실험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있어서 질문
요소를 찾아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제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주제로 이제 내 의견을 표현해 볼까? 그러면 인간은 어떤 사람이 소유된 요거 나는 더 좋다. 예, 더 창조적인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너무 이 글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다룬 거고 이건 주제를 중심으로 다뤘고 이거는 주제를 좀 벗어나서 내가 창조적 발견적 측면이다. 그러면 요걸 주제로 다루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주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좀 수정해서 주제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설계를 들어가죠. 예, 설계를 들어가면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자, 인간은 어떤 데 소유되면 인지를 하게 되면 그게 맞춰낸다. 상황에 맞는 인간의 행동. 요걸 상위 개념으로 했는데 그러면 소유라는 말이 그 상황을 인지했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상황에 맞는 인간 행동은 상황의 이해. 궁금한 게 뭐냐 이거죠. 여기서 상황이 뭐지? 그 다음에 상황과 행동 관계. 예, 상황에 의해 상황과 행동 관계. 이거 두 가지를 밝혀주면 여기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상황이란 여기서 소유를 말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다양한 상황, 그 다음에 소유적 상황을 제시하고 그랬을 때 상황과 행동의 관계는 상황 인간의 기본의식,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상황적 행동 가치, 그 다음에 그래서 상황적 행동 상황적 행동 실행 상황적 행위 실행 상황적 여기 판단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판단 가치, 그 다음에 상황적 행동 실천. 이러면 이제 이 뒤에 이제 같이 보여. 이게 뎁스를 풀어나가는 방식이죠. 지금 이게 이제 상위 설계예요. 그러면서 하위 풀어나가면 인간의 기본 의식이 뭐냐? 어떤 의식? 내 머릿속에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기본 의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에 못 맞추면 바보가 되거나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야. 예. 이거 남의 소유인데 내가 남의 소유에다가 함부로 행동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 의식에는 뭐가 있냐? 상황에 맞는 행동이 상식적 인간이 된다 이 말이죠. 인간화가 되는 것이다. 행동이 상식적 인간화를.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요걸 이제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 이제 여기다가 설명에 들어가는 요소가 뭐죠? 예시, 비유, 그 다음 정의, 분석, 분류 이런 게 다 상황을 설명할 때 쓰이는 도구들이죠. 그럼 여기다가 사례 제시, 그 다음에 그럼 사례는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석 제시, 요것만 해도 넘치겠네. 그죠? 예. 분석은요, 하나 딱 나누면 4개로 나눠주면 4개 또 설명해드리기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사례 하나 제시하고 사례를 여기다 분석해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상황적 판단 가치. 그러면, 상황의 핵심 파악. 그 다음에 핵심의, 핵심 파악하는데 핵심의 핵심이 맞았냐 안 맞냐에 따라서 이거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핵심의 핵심의 가치 인식, 가치 중요, 핵심의 가치의 중요성, 핵심 가치의 중요성.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황적 행동 실천. 그래서 행동 실천을 위해서 소유적
이거 들어갔죠. 소위적 상황, 대응, 규정, 지침. 뒤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이게 이제 하나의 이 부분에 대한 여기 주제에 관한 창의 설계가 됩니다. 그냥 지금 막 생각난 대로 쭉 써서 오류는 좀 있겠지만 이런 방식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글로 써 나가면 오늘 전체를 정리하고 나만의 의견을 써 나갈 수 있죠. 이때 이제 여기까지가 의견 설계인데요. 의견 설계가 1차 설계라고 그래요. 기본 설계라고 그럴게요. 이게 기본 설계고 이게 기본 설계고 이게 이제 완성 설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도입부, 본론부, 결론부. 자, 도입부에서는 이 영상에 대한 상황이 들어가야 되겠죠. 영상 분석 상황, 그 다음에 영상의 핵심 제시 하고 본론부에서 요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결론부에서 요약, 강조, 그 다음에 제안을 통해서 마감해주면 완성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쓰기로 바로 넘어가면 그야말로 창의적인 글 한 편이 세팅되죠. 시간이 가서 상세한 얘기는 여기까지 정도만 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 흐름 하나의 영상을 여기서부터 사전 정보, 정보 수집, 정보 설계, 정보 개요 쭉 나오고 의견 수집까지 넘어가서 마지막까지 써내는 거. 이거 하나를 그날 하루 주어진 시간 그날에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음날도 하나, 다음날도 하나. 그럼 영상 자체는 정보가 돼서 나한테는 재료가 돼. 즉 공부라는 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분석하는 과정 이것저것은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분석하는 이 과정은 뭐예요? 이게 아니 영상 자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내 정보야. 공부할 때 정보야. 이거는 뭐예요? 이거 하는 이 액션은 뭐예요?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네? 아니 그 결과물이고 그 사이에 뭐 하는 거? 우리가 뭐 하느냐고? 요거 하면서 뭐 하냐고? 인지력 강화. 예. 세상에 뭘 보든 이렇게 쫙 정리하는 이게 인간의 능력의 정점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생산일 뿐이야. 생산을 하고 싶어도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를 하면 생산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가야 될 길입니다. 자, 어때요? 영상 설계해보니까 이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생님들이 이걸 뚫려야 돼요. 선생님이 이게 뚫려야 학생들에게 선물을 할 수 있죠. 뭐 이걸만 하면 또 어려운 게 좀. 기절하겠어. 그래서 오늘 과제입니다. 오늘 과제는 영상 주소가 이번에 과제 표시에 나갈 거예요. 유튜브 주소가. 그거 나가면 그걸 보면서 왼쪽에 영상 띄고 오른쪽에 설계도 띄고 이거 파일을 모델을 줄 테니까 이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알겠죠? 네, 마지막까지 의견 쓰기까지. 도전이 되죠? 예? 이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야, 이거. 아니, 다른 과제는 지금 했던 거니까 특별한 거 없잖아요. 강의 들으면서 했던 거 이거 올리고. 하라고 쉽나요, 양이? 이게 이제 실습해보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아니, 다른 영상을 줄 거예요. 다른 걸 이것처럼 하라고? 네, 이것처럼 하라고. 예. 글리 숙제지 말고 다 했는데. 전에 그런 거 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 똑같은 거. 지금 영상 처음이니까 똑같은 거. 자, 그래서 한번 기대 한번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정말 그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나면서 이걸 애들이 해낸다면 엄청난 거죠. 아니, 다음 주에 정명선 선생님 거 보면 돼요. 예. 근데 이게 다 돼 있어요, 이제. 다 돼 있어,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그 새로운 영상 하나. 근데 길지가 않아요. 뭐 3분, 2, 3분밖에 안 되니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형식을 지켜본다는 것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또 멋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